왜 대도서관은 1년에 유튜브로 어떻게 17억을 벌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이 책에 있진 않습니다. 시트키가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 길을 혹은 쉽게 가는 길을 적어 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계기로 지금에 이르렀는가 하는 그 몇십 년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자서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이분도 사실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탤런트도 있지만 스토리텔링을 하는 탤런트, 그리고 뭔가 상업적이지 않은 이미지, 본인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호감이 가고 그런 목소리도 가지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책대리 5분 서머리는 대도서관의 유튜브의 신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매우 쉽고 쉽게 읽혀지는 책인데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읽어보면 좋을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은 도서관이라는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아는 내용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잘 엮어내고 잘 풀어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 누구나 다 즐기는 게임을 재밌게 풀어내고 어떤 구독자와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재미있게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 대도서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크리에이터의 자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같은 컨텐츠가 다르게 탄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동기부여도 좀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좀 되고 광고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어떤 계기, 과정,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건 아니다. 많은 시간이 축적돼서 된 거고 본인 스스로도 이 일을 되게 즐겼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조금 제가 가지지 못한 재능이 이분께 있다면 키가 크더라고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키가 181이고 뭐 외모도 준수하고 딱 화면빨도 잘 받고 인상도 되게 호감형이고 그래서 뭐 좋은 자질, 재능,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방송, 1인 브랜딩, 1인 크리에이터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의 내용은 매우 심플하고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로 적혀있고 누군가 감수를 해줄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이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자본가죠.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본인의 법인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책 자체의 따임이나 어떤 내용 자체는 뭐 괜찮습니다. 읽기도 편하고 영감도 주고 꾸준하게 컨텐츠를 올리는 것, 최소 1년 그리고 2년 정도는 일주일에 1개, 2개 정도를 매일 꾸준하게 올려주는 것이 그 사람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방송 채널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편집 방송, 초반에는 생방송은 가능하면 지양해라. 왜냐면은 그것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충분히 편집만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절대 사표를 내지 말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유튜빙을 지속적으로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금전적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여야만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좀 더 자유롭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엔잡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옛날의 투잡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시작해라. 일단 뭐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이 일정 수준에 쌓이면은 그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완벽한 기획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라는 자세보다는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시장과 소통하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일정 양이 쌓였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포텐이라던가 능력이 한 단계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모하는 그러한 시점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라카미 히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통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마친 뒤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쉬거나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데 거의 자신의 평생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천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천재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은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지금 같은 1인 크리에이터가 점점점 엄청 많아지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하기로는 하루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양만 해도 분명히 66년간 소비를 해야 되는 동영상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렇게 따졌을 땐 양쪽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엄청난 양인가요? 그래 최소한 일주에
뭐 1개, 2개 정도 꾸준하게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그게 1년, 2년 쌓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신뢰를 갖는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이 채널이 갖는 타겟하고 있는 구독자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유튜버들, 진행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은 10분 이내, 자막은 꼭 다 아시는 내용이죠. 101쪽에 보면 알쓸신잡2에서 나왔던 유현준 건축 작가님의 인터뷰에는 본인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다음 TV팟의 문명 5라는 방송이 본인에게는 그 신데렐라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준 유리구두와 같은, 여기에서 그 여고생 아들로 불리는 이예진 양, 그리고 강남스타일의 싸이를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신데렐라 예를 들고 있죠. 디지털 플랫폼은 21세기 유리구두다.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의 스펙에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이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콘텐츠로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에 차곡차곡 쌓아두자. 책을 많이 읽는다면 서평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날 해먹은 삼시세끼 레시피를, 화장품을 좋아하면 제품 리뷰를, 옷을 잘 입는다면 그날의 창작 사진을 꾸준히 올리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1인 미디어를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획력이 그 채널의 어떤 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채널의 정체성, 채널의 정체성이 사실 제일 어렵네요. 채널 시청자와 연령대와 특성을 확실히 정하라. 정체성이 다른 컨텐츠는 다른 채널에서 소화하자. 1년 이내에 성공하는 1인 미디어는 없다. 1년 이상 제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찾자.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는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가끔 생방송을 한다. 어떤 시청자는 명절에 더 외로워서, 또 어떤 시청자는 심심해서, 또 어떤 시청자는 모처럼 시간 여유가 생겨나서 내 방송을 기다릴지도 모르니까. 카메라와 마이크 앞이 내게는 제일 편한 자리다. 성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시시하기 그지없다. 성실해야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아도 성실한 사람은 흔치 않다. 그리고 편집을 외주 주지 말고 스스로 편집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편집을 함으로써 그 컨텐츠의 제작자의 철학과 어떤 기획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 채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도서관 방송 캐릭터는 일부 자랑과 허세라는 캐릭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허세 있는 캐릭터도 재밌죠. 겸손한 캐릭터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린 너무 겸손한 거 사실 아는 게 없긴 하지만, 전체 길이는 5분 이내, 초반 30초가 기회다. 호흡이 짧고 전개가 빠른 5분 이내의 동영상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가장 적당하다. 길어도 10분은 넘기지 말자. 초반 몇 초 안에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 시청자의 관심은 가차없이 다른 동영상으로 가차없이. 그래서 아무도 우리 채널을 오래 안 보나? 30초 내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재미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라.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1인 크리에이터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컨텐츠의 흥미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크리에이터를 보러 온다는 거죠. 악플러는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결론은 너무 간단하지만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것이 광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다. 현재는 월 4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월 4천만 원. 광고의 종류도 여러가지 얘기를 해놓고 있네요. 디스플레이 광고, 배너 광고, 5초 스킵 광고, 스킵할 수 없는 광고, 범퍼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5초 스킵 광고, 범퍼 광고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광고의 단가가 다르니까 시장을 넓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 브랜드 광고 중에서 단가가 높은 것은 외부 광고다. 외부 광고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서 1인 크리에이터가 광고의 기획부터 제작, 편집,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1인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주문을 하는 거군요. 그게 보통 보니까 최상급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대도서관님은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광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말은 광고 한 편에 한 3천만 원 번다는 얘기네요. 2천에서 3천. 부럽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가급적이면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목소리 톤을 살짝 높이고 리듬감 있게 말해야 시청자가 지루해하지 않고 정보가 잘 전달된다. 정보가 잘 전달됩니까? 살짝 높게. 그리고 편집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걸 잘 덜어내는 게 핵심이다. 다 아는 얘긴데.
배열을 처음에 강, 그 다음에 중약, 맨 마지막에 초강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라. 어렵네요. 이 유튜브의 신. 나도 유튜브의 신이 되고 싶다. 월 4천만원 벌고 싶다. 핵심은 이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은 어느 순간 뿅 하고 탄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절들을 잘 겪어내고 잘 이겨내고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본인의 철학을 지키면서 좋은 시절을 탁 만나면서 된 거죠.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그렇게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대도서관은 뭐 유튜버가 포화 상태니 뭐니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팽창을 하게 될 거고 양질의 컨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상대가 즐거울 수 있거나 상대가 그러니까 세상에 기여할 수 있거나 그런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그 브랜드가 가치가 생겨나고 영향력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책대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독자를 위한 컨텐츠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조금 퀄리티가 부족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것도 어떤 상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장을,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는 게 우리 책대리의 목표고, 또 그것을 위해 뭐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올리는 그런 컨텐츠가 재밌거나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속 가능하게 해보는 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니까 한번 잘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말이 조금 길었나 모르겠네요. 일단 추천해보려고 합니다.